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으로 인생 설계를 도와드리는 인생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선택, 살다 보면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위한 보험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생설계 원픽과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설계해 나가는 방법 찾아가 보시죠. 자, 인생설계 원픽 생방송은 유튜브 서울경제TV 검색 후 아래에 나오는 방법을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또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현명한 인생 설계를 위해 세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분 한 분 시청자 여러분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박광용 전문가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모두에게 완벽한 미래는 없습니다. 메마른 가뭄 속에도 단단한 댐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단단한 댐을 지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 박광용입니다. 네, 단단한 댐처럼 보험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또 어떤 든든한 내용 전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희재 전문가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준비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보험을 전하는 오희재입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튼튼하게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남경 전문가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10가지를 설득할 때 11가지를 납득시켜드리는 이남경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세 분의 소개가 아주 범상치 않은데요. 과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오셨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보면서요.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는지 인생설계 원픽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장기 요양 보험입니다. 날로 고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요즘 같은 때 꼭 필요한 보험이다라고 저도 이야기를 들어보긴 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오셨을지 오늘 박광용 전문가님과 함께 이 내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또 장기 요양 보험이란 주제 선정해 주셨는데요. 주제 선정해 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아나운서님 혹시 그 초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초고령화 사회, 네, 고령화를 넘어서서 초고령화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이미 지방은 대부분의 초고령화 사회에 도래했다고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국민 5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 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앞서 아나운서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간단하게는 노인분들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인데요. 많은 노인분들이 노후의 생활비로 풍족하지 않고 또 아프기까지 한다면 살아가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5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 평균 연령 같은 경우 남성분들이 대략적으로 84세, 여성분들이 89세 정도까지 생각을 하시는데 평균 수명 대비 2, 3년 정도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로 이제는 100세 시대가 눈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한 90세까지는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실 건데요. 생존기간이 늘어나면서 분명 간병보험, 치매보험에 대한 보험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많은 분들의 노후 준비를 위한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100세 시대를 우리가 대비해 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많은 보험들 꼭 필요한 보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전문가님 그러면 이 노후를 위한 보험들 어떤 보험들이 있을까요? 네, 간병보험, 간병인보험, 치매보험은 모두 노후 관련된 보험입니다.
이 보험들을 각각 준비하기에는 이제 잘 모르겠고 비용도 많이 들 뿐더러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바로 장기요양보험입니다. 노후 요양 이런 단어들을 들으시면 바로 치매가 떠오르실 겁니다. 자료와 같이 치매 환자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치매보험을 가입하시는데 대부분 치매보험은 초기 경증 치매는 진단금이 아주 조금 들어가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중증 치매가 되어서야 조금 더 많은 지급액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치매 환자분들이 바로 중증 치매 진단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 없죠. 경증 치매를 먼저 받고 이후 상태가 좀 더 나빠지시면 중증 치매 진단을 받게 됩니다. 경증 치매가 일반적으로 4, 5년 정도 이후에 중증도 치매 그리고 더 악화되시면 중증 치매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보장을 받게 될 때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장기요양보험에는 초기 치매인 경증 치매부터 동일한 보장을 지속적으로 받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생활에 일찍이 보탬이 될 수 있는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 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간병보험이나 치매보험 많이들 떠올리실 텐데요. 전문가님이 장기요양보험이라는 종류를 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기요양보험 준비 시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재가급여, 시설급여, 노치연, 복지용품 등의 담보를 추천드립니다. 우선은 이런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장기 요양 등급의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분들이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을 산정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힘든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65세 미만의 미만자임을 말합니다. 생활에 지장이 있는 정도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나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증 치매 같은 경우는 장기요양 등급 5등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릎이나 다리, 허리 이런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들도 4등급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좋은 이유가 질병으로 몸이 불편하게 되어도 혹은 상해로 몸이 불편하게 되어도 모든 보장을 다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1에서 5등급의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재가시설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데요. 이때 등급에 따라 보험금 지급 차이는 없고 집에서 요양을 하시는지 시설에서 요양을 하시는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전문가님, 그러면 혹시 이 전문가님의 주변에도 이 장기요양보험의 등급을 산정받으신 분들이 계실까요? 네, 실제로 제 주변인 중에 연금만 받고 생활하신 분이 많은데요. 신중한 검토 후에 재가시설급여, 노치연 등 저희 쪽에서 추천드리는 모든 특약의 보장을 준비하셨는데 1년이 있다가 경증 치매 진단을 받으시고 지금은 매월 100만 원씩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분이 가지고 계셨던 이전의 치매보험에서는 경증 치매로는 적게는 200만 원 정도 1회 받으시고 나중에 정도가 심해지셔도 3, 4천만 원 정도를 1회 받으시는데요. 이 재가시설급여만으로 10년만 받으셔도 1억 2천만 원까지의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꾸준히 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한 점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어떻게 하는 건데요? 라는 궁금증 생길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전문가님? 네, 재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 요양 등급을 받고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해야지만 가입한 보상금액이 지급됩니다. 재가 서비스에는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인데요. 기본적으로 방문 요양, 방문 목욕,
간병, 주간보호, 복지용구 구매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복지용구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노인분들이 가정에서 생활하시면서 필요한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용구를 뜻합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재가급여를 통해서는 집에서 편안하게 좀 케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또 다른 급여, 시설급여는 어떤 내용일까요? 시설급여는 재가급여와는 동일한 내용으로 보통 1, 2등급의 분들이 집에서 케어가 힘드실 경우 시설에 입소하시는 경우를 뜻합니다. 재가급여는 집에서 요양, 시설급여는 외부 시설인 요양원과 노인복지시설에서 요양을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장기 요양 보험,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특약을 같이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치매 환자를 예를 들자면 치매 경증 진단을 받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중증 치매 단계로 가기 때문에 두 가지 보장을 전부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노인 유치원, 복지용구도 준비를 추천드리는데요. 재가급여를 받으시는 동시에 일정 시간에는 노인 유치원을 다니실 수 있으며 추가로 복지용구도 필수적으로 구매를 하실 것으로 보아 보험 혜택을 추가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장기요양 부분에서는 전 국민이 가지고 계시는 실손보험이 적용이 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런 실손보험 적용이 안 되는 서비스 개념의 복지 혜택이기 때문에 이를 올바른 방법으로 잘 계획하신다면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주요한 내용들을 설명드렸는데 노후를 위한 올인원 장기요양 보험을 이제는 선택해야 하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장기 요양 보험, 우리가 준비를 할 때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장기 요양 보험들을 듣기만 했을 때는 누구에게나 다 좋은데요. 하지만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오해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기 요양 판정을 받고 재가 서비스 이용 시 아까 말씀드린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야간 보호센터 등을 이용하실 때는 본인 부담금이 존재합니다. 재가 서비스를 이용 시 보통 본인 부담금은 15%이고 시설급여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은 20% 정도 선정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어떤 등급을 받았냐에 따라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간혹 만나시는 주변 분들 중에 무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짚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서비스 중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 시 등급에 따라 시간대별로 비용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요양센터와 사용 시간을 조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로 당연한 말이지만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어르신분들이 간혹 혼동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았다고만 해서 보험금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판정을 받고 반드시 재가 또는 시설보호센터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영수증 증빙 청구를 하여야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세 번째로 보험가입을 도와주는 전문가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많이 놓치시는 부분인데요. 보험가입 시에 고지 의무에 대한 단순 보충제로 생각하고 투약 중인 뇌영양제를 고지 안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고지 위반으로서 보험계약이 파기되거나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꼭 치료력 또는 먹는 약에 대해 말씀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재가 보험 가입 시 필요한 담보들만 구성하여 수준에 맞는 보험료를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든 보장을 선택하여 가입해야 좋겠지만 그만큼 보험료 또한 올라가 부담이 가고 결국에 유지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으니 꼭 내가 사용할 서비스 위주로 정확히 파악하시고 가입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 또한 보험도 결국에 유지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로 장기요양 판정을 최초 받으셨다고 해서 이 혜택이 계속 유지되진 않습니다. 각 등급마다 2, 3년 주기로 재판정 받으셔야 한다는 점 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장기 요양보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키포인트가 될 주의점도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존의 입원이나 수술 이력, 질병이나 상해와는 상관없는 요양 등급 기준으로 중증에 상관없이 처음부터 만기 시까지 동일 금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시설, 시설급여, 노치원, 복지용구 혜택의 모든 혜택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필수 장기요양보험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이야기해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주제 장기 요양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께서 꼭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전문가님이 소개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께서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를 이제 보셨으니까요. 이어지는 두 번째 주제도 만나보셔야겠죠. 두 번째 주제는 또 어떤 내용일까요?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바로 화재 보험입니다. 어디에든 불이 나게 되면 정말 당황스럽고 그리고 그 뒤처리를 하는 게 너무나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두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에 관련된 보험, 바로 화재 보험입니다. 오늘 이 내용 관련해서 오희재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화재보험 이제 그냥 가입하기만 하면은 모두가 다인 줄 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어떤 특약이 들었냐에 따라서 보상이 달라진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을까요? 최근 이제 몇 년 사이에 전기 합선이나 배터리 교체, 과열로 인한 이제 화재 사고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런데 보험에 가입해도 막상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특약 한 줄이 이제 보상금 수천만 원 차이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꼭 챙겨야 할 보석 같은 특약들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불이 나게 되면 보상을 받는 게 화재보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석 같은 특약들이 있다고요, 전문가님. 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제 사실은 이제 기본 담보만으로는 건물을 이제 구조만 보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제 벽, 천장 같은 구조물은 보상이 이제 되지만 TV나 냉장고, 침대 같은 가전제품들은 보장 대상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실제로 화재가 났을 때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화재로 타는 건 보통 이제 가전제품이나 노트북, 심지어 반려동물 용품까지도 이제 이런 류인데 이런 손해를 보장받으시려면 반드시 꼭 특약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이런 것들까지 모두 보장을 받기 위한 특약을 구성을 해봐야 하는데 그럼 어떤 특약들로 구성을 하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로는 가재도구 손해보상 특약이라고 해서 내 소유의 가전제품이나 가구, 의류 등을 보장하는 거고요. 보통 이런 것들은 세입자들에게 추천하는 거고요. 이제 한도는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한도로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화재 배상 책임 특약이라고 해서 내가 낸 불로 이웃집에 이제 피해 시 보상해 주는 거고요. 아파트나 빌라 사시는 분들에게 필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대인 대물 배상 특약이라고 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이제 타인의 물건에 피해를 입힌 경우 보장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 네 번째로는 임시 거주 비용 특약이라고 해서 화재로 거주 불가 시에 호텔비나 이제 임대료를 월 이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지원해 주신다 보면 되고요. 1인 가구나 고령자 아니면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에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화재 보험을 통해서 실제로 좀 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을까요? 네, 제가 보상하는 것들을 가져왔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보상 사례는, 첫 번째 사례는 서울시 서초구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고요. 사고는 1층 침실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불이 빠르게 확산돼가지고 가재도구 등을 태우고 10분 만에 진화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안에 있던 거주자 김모 씨는 이제 연기 흡입으로 인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제 이번 사고로 지급된 보험금은 3,7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건물에 대한 보상금이 3천만 원, 그다음에 가재 도구류에 대한 보상금이 이제 700만 원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제 사례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지난달에 이제 새 집 장만해서 이사를 했는데 화재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로 장만한 가구들이 모두 타버려가지고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죠. 이제 다행히 이제 미리 이제 주택 화재 보험을 가입해둔 덕분에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 사례는 화재 보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좋은 예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사례는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사고는 1층에 세워놓은 오토바이에서 이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연기로 인해 입주민이 급히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재는 약 한 15분 정도 15분 만에 이제 진화되었지만, 인근 주민들은 연기로 인해 일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집의 일부가 불에 타서 보름가량 별도로 마련한 숙소에서 지내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120만 원입니다. 주택 임시 거처비로 이제 4인 기준 1일 10만 원씩 12일간 지급된 금액입니다. 사례자분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파트에서 이렇게 큰 불이 날 줄 몰랐어요. 복구 기간도 불확실해서 걱정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임시 거처비 덕분에 당장 지낼 곳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과 분리되지 않고 함께 지낼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어요. 이 사례는 화재 시 단순한 물적 피해 외에도 거주지 대피 상황에 대비한 보장 필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군요.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사례를 듣고 보니까 정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의 형태, 뭐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다가구 주택과 같은 곳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화재가 나면 우리 집만 불타는 게 아니라 주변 집에도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반드시 화재 보험이 준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정말 안타깝게도 화재가 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화재 보험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청구 절차도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보험금 청구 절차를 차근차근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크게 3단계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로는 화재 발생 즉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먼저 보험회사 이제 고객센터에 즉시 연락하여 사고를 접수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방서에도 이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때 이제 사고 발생 시점과 상황을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이제 청구 시에 이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소방서 증명서 피해 기록인데, 소방서에서 화재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이제 피해 현장 사진과 영상을 남겨야 합니다. 영상 증거가 특히 도움이 많이 되며 이제 피해 상황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보험금 청구 서류 준비. 보험 계약서와 이제 신분증 사본이 중요하고요. 앞서 준비한 소방서 화재 증명서와 피해 내역서를 함께 준비해 주셔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피해 내역서는 피해 범위와 손해액을 직접 기재하는 문서로 빠짐없이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절차에 따라가신다면 불시에 찾아온 화재도 이제 화재 피해에도 빠르게 이제 보험금을 청구하고 안정적인 복구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 안타까운 사고인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정말 좋겠지만 나도 모르게 이 사고를 겪게 된다면 나의 의도와 다르게 사고를 겪게 된다면 결국 이걸 수습해내는 과정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안전하게 잘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가 중요할 텐데요. 그때 이런 청구 방법들 알아두시면 더욱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전문가님, 제가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이 화재보험 가입 시에 반드시 들어두면 좋은 것이 바로 일상배상 책임이다라는 이야기 들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상배상 책임보험이라고 해서 이제 보통 화재보험이랑 같이 준비하는데 제가 사례를 읽으면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사례는 경기도의 고양시에 거주하는 A씨 가족에게 발생한 일입니다. A씨의 초등학생 자녀가 놀이터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부주의로 인해 옆에 있던 또래 아이를 넘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상대 아이가 넘어지면서 팔에 골절상을 입어 이제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치료비와 이제 위로금 등으로 약 한 230만 원 정도 상당의 배상 책임이 발생했는데요. 다행히 이제 미리 가입해 두었던 일상 배상 책임 특약을 통해 전액 보상 받을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인터뷰에 따르면 아이들이 놀다 보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렇게 큰 금액의 배상까지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상 배상 책임 특약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었고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가 일상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를 대비해 배상 책임 특약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거나 자전거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라면 꼭 챙겨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활용도가 높으니까 꼭 이제 일상 배상 책임 보험이 없다면 화재 보험이랑 같이 준비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일상배상 책임, 이 특약도 정말 중요한 특약이었군요. 그런데 화재가 나게 되면 우리가 불에 타는 것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또 하나의 문제가 바로 누수입니다. 물이 막 새서 아랫집에 우리 집 때문에 발생한 화재로 아랫집에 물이 막 새게 된다. 그럼 결국에는 이것도 우리가 좀 보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될 텐데요. 이런 것들을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이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에 대한 특약이라고 들었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인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특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이제 주택 화재 보험이라고 하면 다들 불이 났을 때만 보장해 주시는 경우가 그렇게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화재 외에도 우리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고들을 함께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약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중에서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바로 급배수 누출 손해 특약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집안에 있는 이제 수도관이나 보일러 배관, 세면대, 싱크대 이런 곳에서 물이 새서 생기는 손해를 보상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욕실에서 물이 샜는데 그게 바닥을 타고 내려가서 아랫집 천장이 젖고 이제 곰팡이가 생기고 수리해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럴 때 피해 보상은 내가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특약이 있으면 수리비나 배상비를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험금 청구 사유 중에 화재 다음으로 많은 게 이 바로 누수 사고입니다. 세입자분들도 나는 이제 집주인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세입자 부주의로 몰아시면 배상 책임이 세입자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특약은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에게도 중요합니다. 보험료는 보통 한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래서 커피값 정도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화재보험은 불만 있는 게 아니다. 물이 새는 것도 남의 집 피해도 우리가 지켜줄 수 있는 겁니다. 급배수 누수 특약, 작지만 아주 실속 있는 생활 보장입니다. 꼭 이것도 같이 챙겼으면 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누수에 대한 것도 우리가 반드시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님,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지금 이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특약은 1,000원 정도라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말씀해 주신 내용들 쭉 듣다 보면 뭐 가재도구 보상도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누수에 대한 것도 넣어야 되고요. 일상배상 책임도 넣어야 되고요. 뭔가 좀 내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렇게 모든 특약들을 다 넣게 되면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가장 걱정하고 계실 것이 월 납입 보험료가 너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화재보험을 가지고 오셨으니까요. 전문가로서 우리 화재보험 이 모든 특약들 다 넣는다고 했을 때 보험료는 어느 정도인지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든 특약을 중요한 특약들만 가지고 넣는다고 해도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로 다 특약을 넣어도 준비할 수 있으니까 오. 잘 찾아보시고 나에게 가장 알맞게 가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저렴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오늘 화재보험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러면 오늘 이야기해 주신 내용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키포인트가 될 주의점도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특약이 기본인지 기본 포함인지 확인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선택 특약으로 추가가 가능한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상 기준이 신가 기준인지 시가 기준인지도 확인해야 되고요. 네 번째로는 내 부담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험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어떤 특약이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보상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바로 내 화재보험이 이 특약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보험의 보장 점검도 꼭 받아보세요. 화재보다 더 든든한 건 바로 준비된 보험입니다. 이상 오이재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해주신 화재보험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이야기해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집에 화재가 났을 때 우리 집뿐만 아니라 우리 집 옆집, 윗집, 아랫집까지 보상을 다 해줄 수 있는 화재보험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주제까지 알아보고 나니까요. 오늘 세 분의 전문가님이 준비해주신 내용들 정말 알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 주제 한 가지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마지막 주제는 또 얼마나 알찬 내용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세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세 번째 주제는 바로 보험 보장 분석입니다. 이남경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보험은 잘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잘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보장 분석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이 주제 선정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네, 제가 생각하는 보험은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해서 내가 다치고 목돈이 나갈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하여 보험을 준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쯤은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혹시 모르니까 보험은 들어야지 라는 대사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이 많아는 것처럼 보험은 잘 준비하고 잘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새로운 보험을 준비하기보다는 먼저 보장 분석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의 점검이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보장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새로운 걸 준비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것을 먼저 점검해 봐야 한다라고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아직도 이 보장 분석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 느끼지 못하시고 있거든요. 저도 조금 생소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전문가님이 준비해 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보장 분석을 꼭 해야 하는 이유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장 분석,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의 보장을 분석을 해본다는 의미입니다. 왜 내 보험의 보장을 분석해야 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내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겁니다. 내 보험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분이 10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고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하시는 분들조차도 보장 분석을 진행해 보면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과는 다른 부분이 많아 놀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휴대폰과 자동차는 적어도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언제든 수리하거나 즉각적인 대체가 가능하지만 보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더욱이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장 분석의 필요성 중 두 번째 이유인데요. 바로 내가 보험을 넣는 목적성입니다. 내가 원래 보험을 준비한 이유, 즉 다시 말해 궁극적인 목적성과 내 보험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 이 두 가지가 서로 초점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의 견해는 대한민국에 출시된 보험 상품 중 나쁜 보험 상품은 없다는 견해입니다. 암, 뇌, 심장, 3대 질환 진단금, 수술비, 입원비, 간병, 후유장애, 치매, 운전자, 상해 등 많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저에겐 다 필요한 보험이죠. 하지만 시청자분들 개개인의 보험을 준비하는 이유, 목적성은 저마다 차이가 있다는 건데요. 제가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어떤 보험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볼 때 어떤 분은 나는 다 필요 없어. 누구는 3대 진단이 제일 중요해. 또는 나는 수술비가 가장 중요해. 누구는 간병, 누구는 치매, 누구는 상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 각자의 견해가 있습니다. 여기서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분께서 암이 가장 걱정이었고 그래서 암보험을 준비했습니다. 이분의 목적성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나오는 보험금, 즉 암 진단금을 목적으로 준비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조직검사를 해보니 암 진단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보험을 그때에 대해서 알아보니 진단금이 이미 미미하거나 혹은 특정 암 보장만 들어가 있었던 경우, 혹은 병원에서 수술 필요 없이 비수술 치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전부 표적항암 방사선 치료만 들어가 있는 경우, 이런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자면 내가 이번에 운전을 시작하면서 운전자 보험을 준비해야 해. 혹은 나는 운전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알고 보니 안에 보장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이런 운전자 보험의 기능을 담당하는 담보가 아니라 상해 담보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건 이름만 운전자 보험이고 보장을 상해 위주로 펼쳐져 있던 보험인 거죠. 이런 사례가 정말 부수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질병에 걸려서 혹은 사고 난 뒤에 부랴부랴 보험을 살펴본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보장 분석의 필요성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어서 보장 분석의 필요성 세 번째 이유인데요.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민감해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가진 보험에 대해 잘 몰라서 청구를 못했던 보험금, 요즘은 숨은 보험금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합니다. 이 숨은 보험금이라는 단어를 인용해서 뉴스라든지 신문 등 많은 매개체에서 수없이 많이 다뤄왔습니다.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21년 8월 기준 금융위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 숨은 보험금은 무려 12조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누구나 보험을 갖고 있는 이유는 당연히 내가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에 갔을 때 진료를 보거나 치료를 받고
금전적인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서 보험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하지만 보험회사들은 어쩔 수 없는 영리 목적의 회사입니다. 다시 말해, 알아서 챙겨서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매한 상품을 활용해야 하는 것, 즉 보험금 청구는 온전히 시청자분들의 몫인데요. 이 부분을 다시 우리 시청자분들의 입장을 대입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 내가 알고 있지만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과 내가 몰라서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판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판단의 근거는 예를 들면 시간이나 노동력 대비 미미한 보험금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한 번에 청구해야지 하고 잊어먹었던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몰라서 청구하지 못했다. 그마저도 미리 보험금을 내가 챙기지 못해 3년이 지나버리면 소멸된다. 정말 아까워하셔야 합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요, 정말 숨은 보험금이 있는지 꼭 확인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유 이야기해 주셨는데 혹시 또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이어서 보장 분석의 필요성 네 번째 이유는 바로 합리적인 보험료입니다. 앞선 주제인 보험을 넣는 목적과 깊은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요. 나에게 맞는 합리적인 보험료입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상 나쁜 보험 상품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보험을 내가 다 준비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드실 겁니다. 암 진단금도, 수술비도, 입원비도, 간병, 치매도, 상해도, 종신보험도. 보장 범위는 넓게 보험금도 많이 받고 싶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험료를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월 고정 지출,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 등을 포함해서 보험료도 월 가계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다달이 나가는 보험료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내 경제적인 상황이랑 타협을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험료 지출이 30만 원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30만 원 선에서 무엇부터 우선적으로 잡아야 할 것인지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앞선 내용처럼 내가 보험을 넣는 목적성에 부합하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보험을 우선적으로 준비한다면 내가 지출 가능한 보험료에서 내가 생각하는 알맞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설정한다면 내 보험료가 아깝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후에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원하는 보장의 보험금을 추가하는 여부 혹은 어떤 보험을 차선책으로 준비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실손과 암내심 진단금, 수술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보장을 30만 원 안에서 적절하게 준비하고 난 후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길 때 다음으로 걱정이 됐던 치매, 간병보험도 준비해볼까? 라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반대로 경제적인 상황이 급격하게 어려워져서 원래 30만 원 내고 있던 보험료를 20만 원으로 줄여야만 하는 상황이 왔다고 가정해 본다면 그때 내가 무엇부터 줄여야 하는지 엄두가 나질 않을 겁니다. 이때 보장 분석을 통해서 내가 보험을 넣는 궁극적인 목적성에 조금이라도 덜 부합하는 보험이 무엇인지 어떤 보험부터 줄여야 할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미 이 보장 분석을 완벽하게 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렇다면 우리가 보험을 그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본인의 상황에 맞게 준비하는 게 가장 좋지만 비교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더 높은 월 보험료를 납입하고도 부족함이 많은 보장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을 보시면 더 낮은 월 보험료로 충분한 보장들을 준비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충분한 보장들을 순서대로 채우기 위한 방법 첫 번째, 실비입니다. 이 세상 모든 질병의 가지수가 최대 100가지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100가지의 대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바로 실손 의료비 보험, 줄여서 실비가 그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100가지 중 병원비가 비싼 3대 질병이라 부르는 암, 뇌,
심장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한평생 아픈 적 없어서 암, 뇌, 심장 아플 일 없어. 맞죠? 그러면 제일 행복한 가정생활이 이어지겠죠.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집 경제 상황에서 감당 가능한 위험이 있고 감당 불가능한 위험이 있을 겁니다. 맹장 수술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맹장 수술을 했고 수술비가 나갔다고 해서 우리 집안이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러면 감당 가능한 위험이 되겠죠. 이와 반대로 만약 내가 암에 걸렸을 때 암에 대한 입원비, 항암 치료비와 수술비, 여기서 보태면 그동안 일을 못하기 때문에 수입에 대한 부재, 이 모든 것들이 억이 도달하는 금액이 될 텐데 이 비용을 한 번에 감당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이게 바로 감당 불가능한 리스크가 되고 이 한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가입하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치거나 아픈 경우에 수술을 한 번쯤은 겪어보시거나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산을 하다가 다리에 골절이나 수술을 하게 됐을 경우 상해 수술비, 내가 내시경 검사를 하다가 대장 용종이 나왔다거나 담낭을 절제할 일이 생겼다, 질병 수술비, 이런 수술비와 함께 수술 크기에 따라 더 많은 보장을 다양하게 해주는 1호종 수술비를 동반에 안전하게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질병과 손상에 대한 수술을 준비하는 게 세 번째 순위입니다. 수술을 마쳤으면 입원을 하게 되실 건데 여기에 대해 입원 혹은 간병을 준비하시고 그 외에 가족 경력에 따라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싶은 것들을 전문가와 협의하에 내 상황에 맞게 챙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보장은 충분하고 합리적인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 비로소 보장 분석의 마지막 목적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장 분석을 하는 이유는 합리적으로 보장을 받기 위해서니 보장 분석을 하는 것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꼭 나에게 맞는 보험 준비에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험의 보장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보장 분석이 모두 끝난 이후에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지까지 아주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자, 전문가님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보험 보장 분석의 키포인트가 될 주의점을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보장 분석을 꼭 해봐야 하는 이유 그 첫 번째는 내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보장 안에서 내가 미처 몰라서 청구하지 못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보험을 넣는 목적성과 가지고 있는 보험 보장이 그에 부합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번째, 내 경제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보험료를 납부하시길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 이야기해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총 3가지 주제로 전문가님들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장기 요양보험, 화재보험, 보장 분석의 필요성이라는 주제였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조금 더 튼튼하게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생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또 인생설계 원픽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인생설계 원픽,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